그날 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정리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연산군을 폭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왕이라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설명받지 못한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설명은 복수가 됩니다. 오늘은 연산군의 분노가 왜 두 여인을 향했는지 그 시작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성종은 다정한 왕이었습니다. 기록 속 그는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했습니다. 그 다정함은 궁 안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성종은 후궁 엄씨와 정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군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시를 읊고 남녀 상간의 뜨거운 정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구중궁궐에서 왕의 사랑은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독점적인 사랑은 곧 누군가의 독점적인 증오가 됩니다. 성종의 중전 윤씨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궁에서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윤씨의 분노는 결국 폐위로 이어졌고 사약이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으로 남고 기억은 복수로 되돌아옵니다. 패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왕이 되었고 그 상실을 세상 전체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에게 엄씨와 정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사라진 뒤에도 궁에 남아있던 얼굴들이었고 자신이 끝내 묻지 못했던 질문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아버지 성종의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죄로 규정합니다. 사랑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흉기가 된다. 1504년 3월 20일 밤 연산군 신년. 그날의 궁궐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등불은 밝혀져 있었고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 밤이 되돌릴 수 없는 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연산군은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확신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했을 뿐입니다. 엄씨와 정씨를 당장 이리로 데려오라. 두 여인은 결박된 채 뜰 아래로 끌려 나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녀들은 자신들이 왜 불려 나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엔 사랑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 연산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대들의 말로 내 어머니는 미친 여인이 되었다. 그 말은 고발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엄씨와 정씨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이해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던진 말들이 오늘 밤 이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연산군은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부릅니다. 안양군, 봉안군을 들라하라. 그들은 성종과 엄씨와 정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 나옵니다. 어둠 속에는 결박된 형체 두 개가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 죄인들을 보게 하라. 아이들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 도망칠 수도 눈을 돌릴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몽둥이가 들려지고 연산의 명령은 수행됩니다. 첫 번째 타격. 살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밤의 공기를 가릅니다. 엄씨는 숨을 삼킵니다. 어떠한 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장면을 보고 있을 아이들의 눈에 자신을 알아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격. 세 번째. 정씨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신음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어머니에게 허락된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울지 않는 것. 아이들을 이 비극의 가해자로 남기지 않는 것. 지금 여기서 내가 울면 내 아들은 죄인이 된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무너지고 피는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 밤 궁궐에는 비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던졌던 말들, 왕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침묵과 증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차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왕의 복수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궁궐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조용히 넘어갑니다. 날이 밝고서야 아이들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자신들이 보아야 했던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세상이 바로 서는구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엄씨와 정씨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녀들의 시신은 사냐에 버려졌고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반역자가 아니었고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했다는 이유로 권력의 한가운데에 너무 가까이 있었을 뿐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먼저 소모되는 것은 언제나 가장 약한 개인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왕관이 아닙니다. 그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이름 없는 여인들이 슬픈 흔적입니다. 역사는 왕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왕의 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지워진 이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